안녕하십니까. 최래입니다. 2024 창업행정론 제 10장의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의 주제는 IPO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는데 앞으로 사회생활하면 꼭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 이란 영어의 약자인데 한국말로는 기업 공개라고 해요. 기업 공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가게의 주식은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그 주식시장에서 판매되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기업 공개라고 그래요. 여러분 공모주란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공모주라고 하는 거는 공모, 퍼블릭, 일반 사람들도 그 주식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주식을 공모주라고 그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이란 일정 규모의 기업이 상장 절차, 상장이라고 하는 시장에 올리는 걸 상장이라고 그래요.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절차 등을 밟기 위해 행하는 외부 투자자들에게 대한 첫 주식 공매, 공개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법률적으로 기업 공개란 상장을 목적으로 50인 이상의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권거래법, 기타 법규에 의거해서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공모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출하여 주식을 분산시키고 재무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체계를 갖추는 것을 기업 공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해서 일정 규모, 한 100억, 2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때는 기업 공개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나의 주식을 사게 하고 일반인들이 투자함으로 인해서 나의 기업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업 공개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세제상으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상속세, 스톡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에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월급 대신에 스톡, 즉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올해 일을 잘한다는 조건으로 스톡옵션. 지금 주식이 10만 원인데 너한테는 40,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선택권을 옵션이라고 그래요. 스톡을 살 수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것. 이런 쪽에 세제상의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 공개를 하고 나면은 옛날에는 자본을 조달할 때 지인들, 아는 사람들 통해서 했잖아요. 지금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내가 증자할 테니까, 그때, 증자에 참여하십시오.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을 통해서 자금 조달 능력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공모 증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채 발행도 쉬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 공개를 하면 신문지상에 많이 나가고 미디어에 나가기 때문에 홍보 효과 또 저거는 상장 기업이야. 기업 공개한 기업의 공신력도 높아집니다. 기타 뭐 경영 합리화뿐만 아니라 주식 배당 이런 쪽에도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일정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IPO를 시도하게 됩니다. IPO하고 상대적인 개념 M&A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텐데 Merger and Acquisition의 약자가 M&A예요. 그래서 merger는 합병한다는 뜻이고 acquisition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인수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M&A는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을 사들이는 게 acquisition이죠. 합병하는 거 merger 하는 것을 말한다. merger라고 하는 거는 한 기업이 다른 하나의 기업의 자산 또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합병함으로써 그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죠. 그리고 acquisition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전체를 그냥 사들이는 걸 acquisition이라고. 이 M&A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들임으로 인해서 어? 그 회사의 경영권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결정, 무슨 사업을 할지, 어디에서 돈을 빌릴지 이런 결정권을 내리는 거. 주식회사는 51%를 가지고 있으면 최대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죠. 그래서 이 M&A는 거래 성격에 따라서 기존의 경영층과 합의에 따라서 우리 서로 좋게 하는 거는 우호적 M&A. 반대로 강제로 그쪽이 반대하는데 싫어하는데도 하는 거 지금 이거는 적대적 M&A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시장이 여러 개 있는데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이런 게 있어요. 가장 초보 단계인 코넥스부터 들어가면은 코리안 뉴 익스체인지의 약자로 코넥스 시장이라고 일정 요건을 갖춘 아직 상장이 되지 않는 기업, 음? 지금 커가고 있는 기업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이외의 제3의 주식시장을 코넥스라고 그래요. 이 코넥스 시장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금 조달이 어려운 지금 대전에 있는 벤처기업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들어갈 수, 자신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해준 게 코넥스 시장이고 2013년 7월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코넥스 시장이 있고 여러분들은 코넥스 시장은 사실상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이 되면 이거는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해외 전환사채라고 하는 거는 convertible bond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빌릴 때 전환할 수 있어요. 돈을 빌리면 빚이잖아요. 빚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주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이걸 전환사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외에서 전환사채. 일단 처음 빌릴 때는 빚으로 빌리는데 일정 기간 후에 이것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주가가 막 올라가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파생 상품의 일종이 전환사채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 거는 신주를 발행할 때 자본금을 늘리는 걸 증자라고 하는데 자본금을 늘릴 때 새로 생기는 신주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예요. 다 기본은 사채, 빚을 빌릴 때 그런 특별한 권한을 플러스 알파로 붙여주는 것이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부사채 이런 것들을 발행할 때 어? 유리한 혜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 양도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증권거래세 0.3%, 기존 비상장은 0.5%인데 이렇게 낮은 거래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넥스에 상장을 해놓고 나면은 증자, 자본금을 늘리는데 유리하고 DR이라고 하는 해외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걸 DR이라고 그래요. 전환사채, 교환사채,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바꿀 수 있는 권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 이거를 교환사채라고 그래요. 아무튼 이런 다양한 파생 금융상품 발행하는데 유리하다. 그래서 코넥스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코넥스에 올라가려면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돼. 한 100일 정도가 소요되는 거죠. 준비 절차부터. 그리고 이런 직상장의 경우에는 기술 혁신 기업들,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15일 만에 15일 만에 코넥스에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거. 이건 특례죠. 특례 조항이고 일반적인 거는 이 왼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려면 첫 번째 사전 준비를 해야 돼요. 사전 준비를 하려면 이래서 여러분들이 정부 회계에 나오는 기업 회계 보고서들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인회계사 기업 실사를 하고 관련된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D-Day가 시작되는데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하고 요거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져요. 시장에서. 그리고 수요 예측, 공모 가격 결정하고 그다음에 신규 상장 신청하게 되면 요것이 승인되면 100일 정도 지나서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이 인터넷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어느 증권회사든 카카오에서도 다 돼요. 토스에서도 되고 이런 것들 매매 거래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직상장의 경우에는 이런 예비 심사 절차가 생략이 되고 15일 만에 매매 거래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걸 직상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코스닥 들어봤을 거예요. 코스닥이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직접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시장이에요. 미국의 나스닥, 그러니까 나스닥은 National Association Security Dealers Automated Quotation. 이게 나스닥인데 이 나스닥의 K로 바꿔가지고 코스닥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처럼 우리나라도 벤처기업들, 기술 혁신 기업들이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코스닥이 되겠고 1996년에 IMF 기간 중간에 이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이 코스닥 시장에 올라가서 거래가 되려면 분류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 벤처기업, 기술, 성장기업 이렇게 세 개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지나야 되고 자기 자본이 30억 이상, 시가총액 90억 원 이상. 시가총액은 뭘 말하느냐? 자기 주식 가치, 자기 주식 가치를 다 따졌을 때의 그 가치를 시가총액이라고 해요. 벤처기업은 15억 원 이상, 기술성장기업은 10억 원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식 분산 조건이 있는데 이 공모라고 하는 일반인들도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대주주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 일반인들도 500명 이상, 500명 이상 이 소액주주가 주식을 분산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 상태는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손해를 보는 것을 자본 잠식이라고 그래요. 반면 이 기술 성장 기업은 기술 성장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초기에 이익이 안 나거든요. 초기에 자본 잠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10% 그러나 10% 미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회계 보고서에 대해서 감사인의 의견이 있는데 여기서 적정하다. 회계 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 이런 적정 의견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 성과 측면에서 ROE, 순이익, 매출액, 시가총액 관련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어야 코스닥이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 절차를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발행사, 내 A 회사다. 회사가 금감원 회계법인과 함께 외부 감사를 받고 그다음에 주관사라고 하는 거는 이거 증권사를 말해요. 주관사라고 하는 거는 이 증권사가 그 발행 업무를 기업 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증권사하고 그 회사하고 함께 아,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정관, 정비 등 사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 실사하고 그다음에 이런 예비 심사 청구 절차를 거쳐서 그 과정을 쭉 거칩니다. 그래서 결국 90일 될 때까지 그런 청구기업 심의, 예비 심사, 증권 신고서 제출, 발행가액 결정, 청약, 요 청약부터 이제 일반인 청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모주 청약한다고 그러잖아요. 공모주 하면 따따블 난다 그러는데 이게 청약 가격이 시장에 올라갈 때 굉장히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만 원에 청약한 게 뭐 한 2만 원, 3만 원 갈 수 있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근데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식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신규 상장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100일 정도 지나면 모든 상장 승인이 떨어지면 고속시장에서 상장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인터넷에서 증권회사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코스닥 상장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장 특례라고 하는 거, 아까 직상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기술 기업들인데 기술이 무수하고 또한 시장에서 잘 팔릴 가능성이 있으면 아까 이야기한 상당 부분에 100일 걸리는 거를 한 2주, 15일 만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장 특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성을 엄격하게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 나가서도 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의 완성도, 경쟁 우위도,
기술 인력의 수준, 그다음에 기술 제품의 시장성, 상용화, 경쟁력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장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시장에 나갔을 때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제품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코스닥 상장본부에서 심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아직 매출액이 나오지 않고 자본 잠식이 좀 된다 할지라도 굉장히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코스닥에 상장시켜서 일반인들도 거래하도록 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일반인들한테 자본금을 더 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특례제도예요. 그러나 이것이 되려면 특허라든가 이 기술성, 시장성 테스트에서 어,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안정화된 기업, 삼성전자라든가 포항제철이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증권거래소, 즉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오래된 증권 유통시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2005년에 코스닥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했고, 그 거래소 안에 유가증권 시장본부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유가증권 시장 이렇게 불리는 게 거래소 시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기업이 거래소 시장에 있느냐, 코스닥 시장에 있느냐, 코넥스에 있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죠. 미국도 미국도 여러분들이 다우지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미국 거래소 시장이 월스트리트에 거래소 시장이 있고 나스닥 시장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증권거래소는 이것도 공기업입니다. 기재부 밑에 있는 공기업인데 여기로 유가증권 시장 개설, 매매, 거래 요거 관련된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공기업이에요. 그리고 월급이 센 공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시장에서 보는 코스피, 그러니까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을 코스피라고 부르고, 코스닥, 미국의 나스닥과 닮아서 기술 혁신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게 코스닥이에요. 이 두 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코스피에 해당이 되면 이 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보다 1,000억 원 이상 매출액이 큰 기업을 중견기업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는 대부분 중소기업, 신생기업이 있게 되죠. 이 중소기업이 커가면 중견기업이 돼서 코스피, 즉 거래소 시장으로 옮겨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코스피 시장에 있는 주식들은, 그 기업들은 변동성이 낮고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low risk, low return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장기 투자에 적합한 그러한 기업들이 코스피에 있고, 반면에 코스닥에 있는 신생기업, 중소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여기 변동성이 큽니다. 반면에 성장성이 높아요. 이런 기업들 뭐라 그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젊은 시절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그러니까 위험 선호적인 사람들은 이쪽에 가고, 위험 기피적인 사람,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코스피 주식을 하게 됩니다. 이 주식도 사실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채권을 하든지 정기 예금, 은행에 예금을 넣든지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회사들은 금융, 철강, 화학, 자동차, 통신, 반도체 등 아주 어? 안정된 기반을 가진 기업들이 코스피에 있고, 반면에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특정 산업, 특히 IT, 바이오, 요즘은 AI, 4차 산업혁명 이런 쪽에 새로운 기술 중심의 기업들이 코스닥에 모여 있고, 전통 사업들은 코스피에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기업을 성장시켜서 일정 정도 규모가 커지면 그때는 IPO를 하게 된다. 그래서 IPO라고 하는 거는 나의 기업의 주식을 일반 사람들도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야, 저 주식 좋아. 가지고 서로 저 기업에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주식을 사고 싶어. 왜냐하면 저 회사는 돈을 잘 버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상정했을 때,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미국의 엔비디아이든 뭐든 새롭게 등장한 기업들이 엄청 갑자기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산다는 얘기, 그 주식 산 만큼 그 회사의 주주, 즉, 어, 자본금이 늘어난다는 소리거든요. 그 자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 투자할 사람 이렇게 모집했는데, 막 100만 명이 모인다고 그래보세요. 그러면 그 100만 명이, 1원씩만 내도 100만 원, 10원씩만 내도 1000만 원, 100원씩만 내도 1억 원이 되잖아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기 때문에 기업이 일정 규모 커지게 되면은 IPO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큰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면 이렇게 기업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 IPO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러분들도 추가적인 내용들은 인터넷에 찾아보고 나랑 이제 면대면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업행정 제10장 IPO에 대한 강의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우리 함께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